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 라이브 박영식입니다. 오늘 밤 10시에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곤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단비라고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영남 지역 쪽에 이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좀 양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뒤따르고 있네요. 오늘 밤 사이에 좀 더 많은 비가 내려서 내일 오전에는 좀 반가운 속보들이 다 떠가지고요. 영남 지역에 있는 화재가 대체적으로 다 진압이 됐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정치 라이브에 우리 단비 같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단비 같은 표현이 괜찮습니까? 네, 단비 같은이란 표현을 우리 자주 쓰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이번처럼 절절하게 단비를 기다리고 염원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기다리듯이 절절히 기다리듯이 단비를 네. 기다렸는데 오늘 온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한 죽으라는 법 없지 않나라는 네네네.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지금 현장에선 여전히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많은 이재민 분들이 계신데 또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또 위로도 해주시고 현장 공무원 분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어떤 점이 좀 문제인지 또 대비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알레르기가 좀 있으신 거죠? 네, 알레르기 지난주에 이어서 이놈의 알레르기가 여기를 자꾸 오려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 저희가 알러지의 네. 요인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을 텐데 예.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들르는 어딘가에선가 네. 뭔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럼 거길 것 같아요. 예? 거기 어디죠? 거기가 알겠습니다. 카페인데. 그래요? 카페요? 네, 카페인데. 전 이거. 다른 방송국인 줄 알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카페에 좀 대기하다가 오는데 예. 거기에 뭐 제가 저랑 안 맞는 게 있는지. 예. 참 그래도 빨리 좀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비 같은 알레르기 약 좀 내일 좀 잡수시고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여러 이재민 분들을 또 위로하고 당연히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나아가서는 대권 주제 한 사람으로서 또 자신의 또 고향이 또 안동이다 보니까 이쪽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죽고 집을 잃었는데 정쟁을 하느냐라면서 국민의힘을 오늘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 이유는 이 야당이 예비비를 감액을 했는데 이 예비비 감액이 재난 대응 예산이 민주당이 감액을 한 거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비판을 하니까 이거 정쟁이다라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여당의 대응이라고 저는 봤고 사실 지금 여당에 있는 주로 영남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현장에 내려가 있을 텐데 현장 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네. 중앙 정치 현장에서 이런 또 정쟁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친 거죠. 혹시 예, 제가 네. 이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네. 염치가 있어야죠. 멍청한 거고요. 네. 무식한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지금 예비비를 깎았다는 거, 2조 원 가량 깎았다는 것들 지적하면서 이것 때문에 산불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이 관련된 예산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예, 뭐 각 부처에 있는 예산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림청 관련된 예산도 많이 있고 또 정부가 또 끌어다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비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려고 따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정쟁으로 몰고 가서 국민들을 현혹해 하는 건데 이거 후한무치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김민전 의원이 했잖아요. 네네네네. 백골단 그 국회로 들일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네. 무식함의 극치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명색이 정치학 박사라는 양반이 공부를 좀 한 양반이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현혹시키는지 정말 후한무치의 이제 극치여서 정말 국회의원 자격 시험이라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전 의원이 이제 페북에 연속으로 메시지를 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비비 삭감을 반성해야 될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해야 마치 산불 피해 지원을 할 것처럼 조건을 달고 단서를 달았다고 이제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이후에 사실 여당이 뭐 사실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꺼리가 없다 보니까 이 산불을 수단 삼아 이런 식의 정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멘붕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죠. 음. 오늘 그 쌍권총 예, 쌍권. 쌍권 이 두 분의 이 두 사람의 워딩을 봐도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던 사람들이 예. 그 목전에 앞두고 그것을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허망함, 허탈감 이런 네.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저는 오늘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2019년도, 18년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의 그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온 그 판사까지도 지목을 하면서 예. 판사 좌표 찍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네, 네. 또 판사 탓을 하더라고요. 예, 뭐 예. 공부 모임, 그죠? 그런 걸 우리법 탓하거나. 연구에 그러니까 뭐 우리법 연구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판결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은 모든 판사의 이름을 다 거론하고 예, 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라고 오늘 좌표를 찍고 그다음 공격 개시 명령을 명색이 여당 원내대표가 오늘 했죠. 예. 참 예. 이게 저는 뭐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이런 자세도 참 문제지만 왜 그 판결이 나면은 꼭 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용도로 공부 모임 거론하는 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법 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인가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외우겠어요. 아니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형사 6부 재판부가 이제 3인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합의체인 건데 대등 재판부. 예, 대등 네. 재판부인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만 우리법 연구회고 나머지 두 분은 그 관련된 이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이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법 연구회를 또 가져와 가지고 예.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은 레파토리가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몇십 년 동안 똑같아요. 좌파 얘기하고 빨갱이 얘기하고 그게 뭐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뭐 48년이 자기네들 건국이라고 하니까 네, 네. 48년이 빨갱이의 원조가 태어난 날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는 그런 이제 전혀 진보가 없는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전히 역시 독재자의 후예들은 여전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비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재난 상황, 산불 상황을 수단으로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뭐 문제 삼으면서 정쟁을 하고 있는 대목에 눈에 띄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여당이면은 뭐 여당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죠. 그러니까 여당이면은 뭐 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내놓든가 대안. 그러한 대책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을 하든가 예.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뭐 협조를 요청하든가 예. 뭐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아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뭐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나 하는 거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포기한 거죠. 예. 이미 아닌 거죠. 집권 여당이 이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이미 다 뭐 손에 다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미 그런 상태인 거를 뭘 여러 가지 얘기를 뭘 합니까?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지금 뭐 야당에서 다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예비비가 없으면은 지금 이 산불 대응을 못 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외에 이제 긴급하게 써야 될 목적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쓰도록 이제 잡아놓은 예산인데 네. 그다음 윤석열 정권이 예비비 어떻게 썼느냐? 그 해외 순방할 때 그때 많이 썼죠. 해외 순방할 때 막 예비비에서 막 지출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삭감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재난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셨듯이 이미 잡혀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재난과 관련돼서 다른 예산에서 또 끌어다 쓸 수 있는 예. 그런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네. 왜 남의 다리 긁는 소리하고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정치적인 목적, 네. 정치적으로 뭔가 민주당 때문에 뭘 못하겠어요. 민주당 때문에 뭘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때문이에요. 아, 그렇죠. 비록 이재명 대표가 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어쨌든 이재명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도 길을 가는데 예. 플랜카드를 크게 붙여놨어요. 네. 예. 내란 선동하는 민주당, 내전 선동하는 민주당, 네. 내전 선동하는 이재명 대표 뭐 나쁜 사람이다. 예. 그리고 뭐 최상목 권한대행 이제 권한대행 아니지만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 조심하라고 한 이재명 대표 국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거 말장난이나 하는 겁니까? 뭐 그러니까 모든 공격 포인트는 원 이재명. 포인트 이재명 네.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항소심에서 무죄 이렇게 나니까는 뭔가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네.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다.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것만 계속 외쳐왔는데 무죄가 나온 거는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바가 없으니까는 네. 다른 나쁜 이유를 만들어주거나 그렇죠? 이재명의 민주당 때문에 지금 산불에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거나 네. 아니면은 판사가 나빠요.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두 개 예. 다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목적인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뭐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을 책임질 생각도 없고 책임질 능력도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네. 네. 한심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저희 정리할 수 있겠는데 우리 그 윤재환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네. 과거 계셨으니까 네. 2019년에 그 큰 불이 났을 때 정확하게는 강원도 고성 속초 쪽에 산불 났을 때의 그 문재인 청와대의 대응과 네. 지금 현 정부의 대응 또 집권 여당의 대응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컨트롤 타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결과의 차이를 낳은지 정확히 보여줬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본인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럼 뭐하러 집권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이런 그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되면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라고요. 안보실 산하에 있는 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이 가용한 자원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최대한의 효율적인 재난의 극복을 위한 결정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각계 노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네. 또 국가 자원들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권위 있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 권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거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다는데 이런 정도의 실력도 없는 것이 여기 여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예. 2019년도 그때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강원도로 가는 모습, 그 영상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사실은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위기인데 절망하고 있고 망연자실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예. 뭐 많은 차이를 좀 느끼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오늘 오면서 굉장히 좀 심각성을 느끼는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바로 영양군 산불 대피소 현장이 사진 보도로 나와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이 옹기종기 사실 좀 연로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텐트도 없고요. 바닥에 그냥 이불만 깔린 상태에서 누워 계시거나 이랬다는 건데 이게 지자체마다 어쨌든 대응을 하긴 할 텐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산불 진화대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산불 진화대원의 90%가 이제 고령화된 분들이고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이제 이재민 분들이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산불 대피소 안에서 예. 이불을 덮고 이렇게 옹기종기 바닥에 텐트 없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제 차등이 좀 생기는 거죠. 지자체의 네, 역량에 따라서. 네네. 그럴 때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들을 막 얘기하는데 됐고요. 네. 이건 반드시 빨리 하세요. 라고 해서 강력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전파를 시키고 그것을 다 밑에까지 다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정부, 그런 정부와
지금은 나사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음. 그리고 국가가 지금 100일 넘게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런 그 국가의 기본적인 이 역량이 작동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예. 정말 좀 너무 논리가 비약되는 것입니다만 내란 세력하고 네. 이 지금 파면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헌재의 책임이 막강히 크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군청 같은 곳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미비하게 대처한다면 실제 현장에 방문한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지시해가지고 뭐 텐트 채워 넣어주고 생필품 넣어주고 하는 지시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말빨이 안 먹히겠죠.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 경북 지역이나 이쪽 영남 지역은 대부분 또 그 군청이나 군수 이런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출신들이면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동안에 거기만 열심히 발전하게요? 어.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지금 침몰하면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가 집권 세력이니까 더 열심히 잘할 것이다. 천만에요. 오히려 권력을 누리는 일만 열심히 잘하고, 네네. 예, 이렇게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죠. 왜? 어떤 경우든 뽑아주니까요. 네. 그래서 정치가 좀 제대로 되려면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고 네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국가는 없는 상태가 지금 3년이 넘게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고 축적돼서 이번에 그 큰 피해로 연결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어쨌든 고생을 하시는 이재민 분들이나 군민 분들이나 피해 입은 도민 분들이나 뭐 안동 시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뭐 지자체의 이런 대응이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뭐 군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에게 불쑥 나타나서 오늘 옷으로 이제 신체를 이렇게 가격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또 포착이 됐고 그리고 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사진 찍으러 왔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계셨고 실제 어제 영상에서는 우리 집이 다 타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왔냐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예를 들면 항의를 하는 뭐 시민, 군민 뭐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뭐랄까 고향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로서는 뭔가 환대를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향이니까 지역민들이 그러진 않기를 바랐을 텐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조금 속내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그 외투로 이렇게 좀 네네. 휘둘렀던 그 분 같은 경우는 약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경호가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그렇죠. 문제? 지난번에 이제 테러도 있고 했으니까 좀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다행히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이제 경호를 통해서 제지가 됐고 맞습니다. 제지가 된 이후에 좀 상황 파악을 해봤을 때는 특별히 어떤 뭐 흉기를 소지했거나 뭐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네네. 아마도 이제 그렇다면 그런 이제 아주 명확한 악의가 있거나 예. 뭐 어떤 그걸 헤아려는 어떤 의지가 없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정치인 입장에서는 네네. 이 산불 피해를 당한 이재민의 심경이다라는 걸 1차적으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부터 일단은 그것부터는 이제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산불 피해를 당한 이제 그 이재민들에게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예. 여러모로 이제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만약에 테러 시도나 뭐 이런 거라면 네네.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단호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만 예. 그것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좀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정치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네. 또는 어떤 서러움을 표시하거나 어떤 서름을 호소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받아주고 뭐 이런 것도 지도자와 정치인의 역할일 수 있다. 네. 요 점을 고려해서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렇게 한 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 그럴 수 있다. 네네. 또 선처해야 된다. 네네네.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지도자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예.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이재민들이 하고 있는 현장에 같이
또 민주당과 음. 앞으로 이제 수권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집권해야 되는 그런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함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민들이 뭐 상당 부분은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다. 예. 이게 뭐 계속 국민의힘이 이재명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민주당 정말 뭐 이거 뭐 그 지역 감정이라는 게 또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슨 뭐 굉장히 이제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세력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산불 피해 당했을 때 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네. 이틀째 간 거 아닙니까? 네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세력이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러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또 기획과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또 다른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딱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입틀막을 했던 윤석열 이 독재 정권과 민주정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으로 좀 과히 오해를 하시면서 내가 네. 진짜 후원하고 싶은데 저런 장면 보니까 후원하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 전소당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을 위로하는 자리이고 또 사실은 이 정치인이라면 응당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국민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좀 이렇게 폭넓게 받아주는 게다가 또 대권 주자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또 응당 당연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찌 보면 그런 장면을 어떻게 좀 더 부드럽게 넘기고 대처하는지가 지도자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라고도 아까 말씀을 주신 거니까요. 네, 동의하고요. 근데 한 가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그 제1야당의 대표이고 네. 그리고 차기에 지금 압도적 1등을 하고 있는 네. 지도자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마음을 표출할 만큼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에 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 용인하는 사회는 분명히 저희들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민주정부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그런 걸로 발전되지는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독재를 하는 사람들한테 무서워서는 감히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민주적인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한테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게 정말로 계속 이어지면 우리도 누구도 그것을 정말 답답한 마음에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동안 우리 이제 3명의 대통령이 있었고 이제 4번째 대통령이 탄생을 할 텐데 네. 3명의 대통령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대했습니까? 예. 박정희 뭐 전두환한테는 도저히 얘기하지 못한 박근혜한테도 하지 못했던 얘기들 너무나 그 심한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것도 함께 좀 고려가 돼야 되고 성숙하게 좀 이제 발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방문하지 않았던 정치인들 일부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지금 그 재난 현장을 복구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치인이 가서 뭐 간 건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괜히 와서 보고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 현장에 가지 않은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다른 잘못된 생각이고요.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고요. 현장에 가지 않으면 그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네네.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그냥 TV나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전해드리는 걸 느끼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되도록이면 현장에 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러나 뭐 불필요한 의전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안 네. 간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핑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대통령 모실 때 대통령께서 네. 여러 차례 얘기하시는데 브리핑 없다. 네. 내가 브리핑 받으러 거기 현장에 가는 게 아니다. 어. 라고 분명히 해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별다른 업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네. 위로할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현장에서 점검하고 지시하실 것들은 지시하는 모습을 네.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가더라도 불필요한 일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면요. 네. 그게 계속 쌓이면 정치인들이 가서 책임질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현장에 가서 현장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러나
회방 놓는 건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네. 가지 않으면서 예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네. 좀 핑계를 대시는 거 아닌가. 네. 오히려 가면서 네. 절대 우리는 브리핑을 받거나 다른 그 쓸데없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면요. 예. 그분들도 크게 신경 안 쓰면서 예. 더 도움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계속 하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서 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음. 종종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뭐 과거에 논란이 된 적 그러니까- 있습니다. 막 참사 현장에서 사진 찍었던 공무원들도 덜어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예, 예. 이래 지금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갈 때 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이제 보좌진 있지 않습니까? 비서들 네. 사진 찍는 비서 있거든요. 예, 예. 데리고 가지 말아야죠. 네. 어차피 가서 네. 기자들이 있습니다. 언론이 하는 거는 그런 예, 거니까. 언론이 보도합니다. 네, 네. 예, 언론이 보도하는데 내 사진이 좀 못생기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언론 네. 사진에. 그리고 네. 뭐 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워낙 많이 가고 뭐 이러면은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내 전속 사진 기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네. 사진 비서를 데리고 가가지고 나 찍어라.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 뭡니까? 사진 찍으러 간 거잖아요. 네. 안 가는 사람은 뭡니까? 가서 사진을 찍을 일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의 지금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서 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민들의 지금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여기 뭐가 아이고 뭐 이게 깔끔하게 타버렸네 뭐 이렇게 아이고, 제가 아까 그러게요. 예, 망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망언을 하는 사람은 이미 가서 공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 가는 사람은 뭐냐? 내가 가봐야 망언이나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안 가고도 지금 망언을 했으니까 가면 더 망언할 것 같다. 가봐야 뭐 망언이나 하고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음. 그런 분은 벌써 네. 공감 능력이 없는 분이잖아요. 아, 그런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예. 그러니까 안 간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갈 때는 사진 찍는 비서도 안 데리고 가고 내가 공감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네. 내가 거기 최소한 가면은 정말 도움이 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가면 망언 날 일도 없고 네. 사진 찍으려고 오버할 일도 없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난 평소에 이 국회의원 활동을 사진 찍히는 활동 예. 그다음에 공감하지 않는 활동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가서 사고 칠 걱정 그다음에 사진은 안 찍을 거면 난 갈 필요 없는데 뭐 이런 생각 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거면 정말 진짜 나쁜 거네요.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은 혹시 그런 사람으로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이게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다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나는 내려가지 않고 뭔가 다른 지금 현재 내 사무실에서 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화재 현장 안타깝죠. 하지만 저희가 내려가면은 또 공무원들이 브리핑하러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봐 안 가는 겁니다라는 것도 핑계 같고 네. 그런 말을 하는 게 저는 뭔가 억지 차별화 같다라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하는 거를 내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냥 기본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공보 활동에 약간 좀 미쳐 있는 사람들은 사진 안 찍힐 거면 내가 뭘 가냐 이런 인식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또 했을 거라고 네.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굉장히 뭔가 착각을 크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정치인들 중에 이런 분에게 너무 몰입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분들이 그래 저것도 맞지 괜히 또 간다고 해가지고 사진 찍게 만들고 귀찮게 하고 공무원들 브리핑하게 만드는 저 여당 야당 구태 정치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듣는 거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민들 돌봐야죠. 위로해야죠. 정치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주어는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돼버렸네요. 두 네. 분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아니 청와대 때 네. 제가 이런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어제 재난 현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신 예, 거예요? 예. 대통령이 가시면 네. 지금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통령이 가시면 오히려 방해된다라고 네.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 부류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저희들은 가셔야 된다고 했죠, 항상. 음. 가셔야 된다. 네. 그리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저희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네. 대통령 계속 얘기하셨던 게 수선 피우지 마라. 음.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라. 가서 공무원들한테 네. 대통령 뜻이 이러니 이렇게 그냥 대통령 뜻에 따라 잘하세요. 그러면 또 브리핑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관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라
지시를 받습니다. 예. 브리핑 없다. 예. 보고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다. 음. 순수한 격려 방문이고 위로 방문이다.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라. 그렇게 지시하고 내려가셔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 번이라도 그 재난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회방을 대통령이 했다고 비난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분명한 지도자의 지시, 메시지 예. 이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막 수해 현장 그 피해 복구하러 가가지고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망언했던 정치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저 뭐 어떻게든 한번 차별화를 해볼까 아니면 보도가 또 잘못되면 안 되면 지레 무서워서 겁먹고 현장을 못 간다든지 이런 게 사실 면피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저희 다른 얘기를 좀 할 건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몇 주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지켜라,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도 했고 권한대행을 압박했던 기자회견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 기억은 한 몇 주 전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신속히 선고해라. 당연한 말씀이죠. 또 마은혁 재판관 속히 임명해라. 호소를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 정도로 민의를 대변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이렇게 해줘서 감사한데 평론가님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것 같습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다는 소문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 탄핵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되기 전까지는 뭐 안 한다는 소문이 이제 뭐 여기저기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나 이런데 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요구가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는 이런 입장이다. 뭐 네. 이렇게 가끔 걸쳐가지고 코멘트 한 줄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뭐 안 한다라는 네. 입장인 것처럼 거론되는 경우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안 할 태세인데 분명히 본인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결정문에도 보면 예. 다수의 의견은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은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결론을 내줬습니다. 예. 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임의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이고 그리고 분명히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임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기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줬으면은 임명을 해야죠. 이거는 무슨 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또 스타워즈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예. 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무슨 몇 대 몇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고 등등 정치적 효과가 어떨 것이고 막 온갖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 필요 없고 헌법을 없습니다. 지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헌법을 지키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걸 안 지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정을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탄핵 소추안 발의한다? 네, 탄핵해야죠. 사실입니까? 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 하루도 이자를 그 자리에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헌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한쟁의 심판까지 해서 결론이 내렸고 국가의 주요 기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기관의 완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안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을 당했고 그리고 그 탄핵한 이후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건 위법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했는데 네. 다시 복귀해가지고 또 안 해요. 네. 이 사람을 계속 두면 대한민국 헌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달나라에 있는 헌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예. 살아 숨쉬는 헌법이 아니고 도저히 사문화된 헌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정치적인 실익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주요 언론들이 몇 개 언론들이 있는데 네, 네. 아니 우리가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게 그걸 계산해야 됩니까? 네. 계산하면 또 계산에 주파 튕겨서 손해가 난다 싶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게 헌법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나라가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한을 두고 이번 주까지 안 하면 예. 결론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헌재의 파면 선고를 좀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노력을 모든 걸 다 바쳐서 할 것이다. 자기들의 목적은 산불 잘 진화하고 예. 그리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고 예. 어려운 민생을 조금이라도 살려서 다음 정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그런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도 생각이 없고 예. 다만 헌재만 무력화 계속 시켜서 윤석열 파면 선고만 계속 지연시키겠다라는 예. 목적을 분명히 한 이상 그 사람을 단 하루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저희들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피가 끓는데요. 그 탄핵 발의하고 만약에 실제 국회에서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 혼자 동의해서 될 건 아니고 네. 민주당이 어쨌든 함께 해줘야지 이게 어쨌든 151석이 되는 거니까. 네. 민주당 분위기는 혹시 좀 알아보셨습니까? 잘 협의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두 당이 뭐 이견이 큰 상태로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예. 않을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내부에 뭐랄까 지금 시점에도 선비 같은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가령 뭐 이 한덕수까지 탄핵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인 것처럼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으셔서 그러실 텐데 예, 한덕수 파면을 탄핵을 안 하면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예, 직무유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국회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예, 그 행사를 통해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이제 국회의 역할인 거죠. 네, 그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수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평론가님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은 지금 산불이나 화재를 진압해가는 과정이고 일단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회 쪽에서 자신을 탄핵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뭐 이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어가지고 탄핵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심리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제 뭐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핑계들이 지금 있는 거죠. 뭐 오만한 거죠. 말씀하셨듯이- 만약 그런 생각 한다면.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뭐 이 재난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게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들 설명 방식대로 하면 한덕수 최상목이 없으면 네. 나라가 안 돌아가요. 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외교도 안 돼. 네. 경제도 안 돼. 네. 다 안 돼 그냥. 내일 당장 망합니다. 네, 대한민국. 여기는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예. 한덕수 최상목 공화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아니 맞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지금 재난 대응도 한덕수 없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기분 나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상호 관세를 뭐 네네. 이걸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매기고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인데 뭐 이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네, 네.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트럼프를 잘 구워 삶아 가지고 지금 여기를 어떻게든 간에 이 밀착 수비를 벗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 관료들이 열심히 하고 네. 어차피 대통령이 저렇게 된 상태에서는 빨리 윤석열을 탄핵을 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빨리 선출을 해가지고 예. 그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단판을 짓든지 예.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통 한덕수가 이거는 풀어야 한다. 미국통 한덕수가 아니면 풀 수가 없는 문제다. 하버드 출신이시죠? 예, 뭐 근거는 모르겠지만 미국통 한덕수만이 할 수 있다. 막 이러고. 에이구. 예?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 한덕수가 이제 통상 전문가 한덕수와 경제 전문가 최상목이 두 사람이 지금 이 경제를 또 해결해야 된다. 저는 진짜 그게 열받는 게요. 경제 전문가들 둘이나 있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는 얘기가 너무 지금 한심하고 화가 납니다. 지난 한 3년간 경제는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요. 했습니까? 누가 했길래 네네. 경제가 이 모양 이 꼴로 됐는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다 핑계죠. 네. 핑계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예. 그 두 사람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나라도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지난 3년간 이 나라를 망쳐온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 오히려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이분들이 없고 그냥 관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관료들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관료들에 대해서 분노해온 사람입니다. 평생. 예. 평생이라고 해봐야 저 젊어서 몇 년 안 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예. 뭐 평생 관료들을 미워해온 사람이지만 예. 차라리 그냥 관료들대로 하라고 했으면은 관료들대로 알아서 한번 마음대로 해봐 했으면은 예. 차라리 그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해가지고 이 모양이 더 악화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뭘 잘했다고 지금 한덕수 최상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무슨 염치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탄핵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열받는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다 공범이죠, 뭐. 네, 생각해 보면 18년 만에 연금법이 합의가 됐잖아요. 네. 윤석열 한독수 없을 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것도. 네, 예. 예. 정치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기미를 좀 보였잖아요. 예. 그 악마 같은 두 자들이 없으면서 예, 참. 그런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연금개혁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를 했습니다. 과연 그 역할에 한덕수 최상목의 역할이 있었는지 저도 사실 의구심이고요. 그 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그동안 잘 돌아갔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보니까 재난 현장에서는 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경제 전문가 이제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두 분 다 답답하실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그 질문을 받고도 대답하는 것도 지칠 정도이지만 지금은 좀 저희로서는 경고등을 켜줘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뭐 각종 불안한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뭐 실제 내부에서 이렇게까지 길어질 이유가 없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가 알박기를 하고 계속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윤재관 대변인께서는? 그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일부가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세 명일까요? 전혀 결정을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예, 어떻게 예. 이렇게 계속 길어집니까? 이렇게 길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랬죠. 선재가 빨리 선고해 주기를 촉구하고 예. 염원했죠.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넘었고 염원만 하고 있으면 이제 저 정치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목적이 분명해 보이고 그들의 목적이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예. 이럴 때 그러면 헌정 질서를 어떻게 수호하고 헌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윤석열 파면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지침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예. 저 조국 혁신당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조만간에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헌재한테 빨리 해달라 요청만 하지 않을 거예요. 헌재가 어떤 상황이 될지 이제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4월 18일이 되면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두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될 것이고 문형배 이미선. 예, 그러면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득달같이 달려다서 또 그 권한은 행사하겠죠. 본인이 추천해서 본인이 임명을 하는 거죠. 예, 그러겠죠. 그쵸. 예, 예. 그러면서 또 헌재의 그 인용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네, 실제로 높습니다. 있고, 예. 높습니다. 이제 높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미리미리 얘기해야 되고 예. 그것을 뭐 다음 주까지 그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네.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얘기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곧 기다리겠습니다. 발표할 겁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보수 성향의 언론을 통해서 보수 정치의 시각을 가장 탁월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바로 김민하 평론가이신데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럴까요? 네.